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영상도 없고 소식도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영상에서 이제 제 안부 그리고 또 언제 올려줄 거냐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팬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로 조금 인사를 드리겠다고 생각해서 날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부산 기장의 아난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자 제가 좋아하는 건축물이죠. 이 민성진 건축가의 건축 철학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이 건축에서 실내와 실외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건축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세계 어디에서든 연결되어 있다. 모든 관계는. 그래서 어쩌면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지닌 건축물에 왔을 때 인사를 드리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사실 저번 주에도 여기 남쪽 나라를 왔다가 영상도 찍었어요. 근데 지난 영상과는 다르게 그냥 1대1로 같이 운전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올릴지 지금 다른 채널을 열어서 그 채널에 올릴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바다 너무 아름답죠? 정말 멋있어요, 그죠?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멋있죠? 이제 좀 있으면 노을이 지려고 하네요. 여기는 온수풀이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받아주는데 저는 여기서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온수풀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에너지는 도전, 그리고 모험, 그 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를 드릴까 합니다. 이 부산 기장에 있는 이 아난티 코브는 사실 이 부지가 부산시에서 이제 디즈니랜드 있죠? 그걸 유치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했어요. 근데 앞에 보이다시피 모래사장이 있는 해수욕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러 올 일도 없고, 특히 이 기장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많이 제2 롯데월드도 그렇고 많이 변했지만 외곽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민성진 건축가 분과 이 아난티 코드의 회장님께서 밀어붙였죠. 그 건축가 분을 믿고 우리만의
건축을 해보자. 그리고 이 아난티라는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즉 회원권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쉬고 놀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그렇게 다 어우러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동기, 그 다음 에너지들을 받는 건 어떨까. 많이 반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꿋꿋이 해나갔고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무도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땅,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았던 이 땅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또 이 아난티 회장님의 철학이 성공을 복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산 아난티 코드를 와보면 가평 아난티와는 정말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가평 아난티는 조금 휴식의 개념이면 여기는 약간 좀 더 활발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노을 지면 진짜 멋있겠죠? 오늘 그 주제가 도시와의 접점을 건축에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그 주제라서 저는 사실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산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과거와 미래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는 그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거고, 그 한 번 맺은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양적인 사상으로는 이제 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관계를 맺고 이게 끝나고 여러분들을 다시 안 보더라도 이 관계는 언젠가 꿈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언젠가 나한테 업으로 쌓인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저는 모든 것에서 될 수 있으면 그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또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컨티뉴하는 것에 우리가 컨티뉴하면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그 별은 굉장히 많은 별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별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 되는 사이즈의 별들이 지금 우주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운더리는 대부분 지구죠. 그죠? 그 지구에,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지구의 10,000분의 1을 못 보고 죽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구의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들, 경이로운 것들, 이런 것들 못 보고 우리가 이제 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엄청난 그 생명력을 가진 동물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구와 지구 속에 도시가 있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도시랑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아티스트들이 항상 그 챌린지를 하죠. 알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어떤 뷰 포인트로 이 세상을 보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문화를 형성하고, 이제 문화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소규모 단위로 문화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게 그냥 전 세계의 문화가 지금 혼합되는 과정이죠, 그죠? 점점점 확장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뭐 아프리카의 고유의 문화가 있었고, 지금 뭐 인디아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제가 그 인디아의 굉장히 좀 작은 도시에 갔는데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것들이 전 세계 문화가 이제 한꺼번에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서로 비교가 가능하죠. 우리나라의 저런 그 예전에 저런 춤이 지금의 비보이의 춤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다른 점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공통 분모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책. 그러니까 책은 우리가 또 책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뭐 많은 책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그만큼 험블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보다 100배, 1000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떤 분야에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항상 배워야 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계에 또 많은 그 감독들, 영화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이제 제가 항상 관심이 제일 많은 건축. 그럼 이런 건축가들이 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가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 그죠? 저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건축물들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건축주를 만나고 계약을 하고 또 피를 받고 또 직원들 급여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법규라든지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시공사와 만나고, 아까 김찬중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젯을 맞추고 그게 또 지어지고 사람들이 쓰고 이러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뭐 리코부지의 건물 보면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또 어떤 분들의 건물 보면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직접 해보면 뭐든지 남이 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내가 직접 해보면 이거 진짜 어렵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접 해보면 진짜 라면 끓이는 것도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시가 이루어지느냐. 근데 저는 제가 건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예요. 사실 저는 도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도시와의 관계,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파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뭐 도시들인데, 뉴욕, 서울이죠, 서울. 그러면 도시라는 거는 사실 인간이 만든 최대의 창작물이에요, 그죠? 어떤 아트나 어떤 한 개의 건축물이 할 수 없는 거를 도시가 지금 갖고 있죠. 이 도시, 그러면 이제 파리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 이분들이 그 총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를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리스펙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이런 도시를 컬렉티브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 그죠? 이 중에 건물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몇백 년에 걸쳐서,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만들었고 그것을 숨길 수 없죠, 그죠? 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오죠. 서울에 와서 보고 얘네들은 이런 거 만드는구나, 얘네들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제가 뭐 인도네시아에 가거나 최근에 태국 방콕에 가면 그 방콕이라는 도시를 보면 이 사람들 이 정도로 이 정도의 문화구나, 이런 느낌이 대부분 오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오죠. 숨길 수가 없죠. 이거는 서울만 해도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걸 뭐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아난티랑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난티는 지금 한 16년간 저희가 이제 아난티와 일을 했어요. 총 한 10개 뭐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한 열 몇 개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그 아난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난티는 저희가 16년 전에 그 별장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콘도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별장을 공유한다 그런 그러니까 이 워딩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워딩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각에 전개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논리가 있죠. 그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 것이 1년 후에 필리핀에서 태풍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심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장을 공유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콘도랑 굉장히 다른 그 생각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휴식하는 방법도 바뀌고 무엇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어떤 이벤트를 하지만 자기가 별장을 가지고 또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또 가서 이제 별로 할 것도 없고 또 본인이 이제 밥을 직접 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16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제 건축은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나 서비스에 비해서 저는 호흡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션이 이제 호흡이 굉장히 짧죠, 그죠? 이번 시즌, 봄 시즌, 가을 시즌, 여름 시즌. 그래서 제가 아는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 하시는 분들은 건축하면 진짜 좋겠어요. 뭐 5년 걸리고 3년 걸려서 우리는 그게 힘든데 그쪽은 봄 끝나면 또 여름 준비하고 여름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해요. 한 5년 정도 일하시면 다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그 호흡이 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시대의 현상을 이해하고 좀 더 그 길게 호흡을 갖고 미래를 프로젝션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저는 이제 건축적인 면에서 좀 더 어떤 그 테크니컬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추구하지만 그 상황적 경험이라는 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축은 결국 인간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그 공간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뭐 진정한 공간. 그러면 이제 마치 나는 진정한 공간을 한다. 그럼 제가 솔직히 그 뜻을 모르겠고 그 진정한 공간을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진정한 공간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이면서 대단한 것 같은 단어보다는 저는 그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카페면 카페, 극장이면 극장, 뭐 아니면은 공유 오피스면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에 맞는 건축이 무엇일까? 저는 좀 그런데 이렇게 그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북한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북한에 한 10번 정도 북한에 갔었고요. 갈 때마다 그 금강산이 굉장히 아름답다. 왜냐하면 설악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금강산을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금강산 가서 별로 아름답다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설악산을 통해서 항상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강산 갔다 오면 설악산이 무슨 동네 산 같아요.
금강산이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아름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산과의 이건 또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서로 상호적으로 긍정적인 건축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금강산이 이제 1만 2천 봉이 있고 굉장히 그 봉우리가 이 반대편도 그렇고 그 굉장히 예리하고 높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수평적인 건물을 이곳에는 지어야 되고 남해와는 다르게 목조 건물로 우리가 이제 진짜 금강산에 너무 그 진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뭐 뭔가를 헤비하게 짓는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저한테. 또 건축주가 흔쾌히 저희가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축을 존중해주는 좀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자연 공존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목조를 지면서 저희가 이제 섹션 스터디를 하고 이제 목조를 저희가 이제 그 40m 장스팬 기둥 하나도 없이 40m를 가고 다시 이제 40m 가서 30m 가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사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사실 저희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컨테이너로 트럭이 이제 수십 대가 북한을 들어가서 조립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교류가 엄격하고 갈 때마다 뭐 한번 뭐가 없으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모든 것을 한번 서울에서 조립해보고 점검해보고 가져가서 한 번에 이렇게 조립 가서 뭐가 없으면 다시 가져가고 뭐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어진 모습이고 이제 아까 그 클럽하우스의 이게 뒷모습이고 앞쪽이 지금 이 금강산의 제일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저희가 이제 그 아난티 가평 이쪽에 이제 클럽하우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정체불명의 건축물들이 많죠. 그죠? 사실 이게 유럽 스타일인데 유럽 사람들 보고 이거 유럽 스타일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내죠. 이게 왜 유럽 스타일이냐. 중국에도 요새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없구나. 우리가 이런 건물을 좋아하고 이런 건물을 통해서 어떤 그 역사성을 약간 가지려는 의지가 아닌가. 부자들이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솔직히 말해서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가난하게 됐어요. 전쟁이 나면서. 그래서 지금의 재벌이라 그래도 역사가 69년 그죠? 69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의 뭐 10째 내려오는 부자 뭐 이런 거가 없죠 우리가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부자들은 다 숙청됐어요. 그죠? 마오쩌둥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지금의 부자들은 사실 다 신흥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성을 갖고 본인이 마치 예전부터 뭐 조상 때부터 부자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물이 이런 유럽 건물인 것 같아요. 그건 제 해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중국은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이제 부자들이 이런 건물들을 짓죠. 집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빌라들 이렇게 많이 짓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땅을 접하고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축물의 90%를 이 땅 속에 묻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건물이 이제 이렇게 형상을 띠면서 지하 1층이 여기 되고 이 지상이 다시 지하를 덮는. 그래서 위에 요 10%의 건물이 위에 올라오고 90%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했고 지금 그것보다도 또 기능.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능으로 무조건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건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어떤 기능이 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DDP 이 건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건물이 계속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맞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로딩 닥이라든지 그 트럭이 들어와서 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지 이 건물이 생명력을 더 가질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우리가 할 때 호텔이면 호텔, 클럽하우스면 클럽하우스, 제가 뭐 그 타운하우스면 타운하우스, 또 콘도면 콘도가 공유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정확한 기능을 물론 거기에 이제 플렉서빌리티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저희가 맡은 건축 프로젝트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때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그 건축과 내부와 외부가 어떤 호흡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험성이라는 게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실험성과 동시에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 어떤 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실험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완성도를 갖는다는 거. 저는 그런 거를 차로 보면 약간 페라리인 것 같아요. 페라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실험적인 차인데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근데 이제 뭐 현대차가 어떤데 실험적으로 나오면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최대한. 그래서 저희 뭐 조명 디자이너라든지 뭐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 또 조경 디자이너,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랑 협업할 기회 있으면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최고급이죠. 천정에서 저희가 이제 냉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그 바람으로 불지 않고 그 복사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독일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하고 이제 그 히스토리를 약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아난티 코브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코브는 지금 이제 부산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아난티 프로젝트인데 부산의 중심에서 한 40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사이트가 좀 너무 외지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사이트가 외지고 거기까지 누가 가겠냐. 거기를 가려면 해운대를 거치고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을 거쳐서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까지 누가 가겠냐는 이제 의문이 많았고 또 저희의 약간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그 모래사장으로 된 해수욕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과연 이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건축주분들도 굉장한 의지가 있었고 또 저도 가보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또 다른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도시에 기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물론 그 럭셔리한 호텔이고 5성급 호텔이고 굉장히 그 또 이제 멤버십 공유 주택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퍼블릭을 이곳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퍼블릭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이제 어떤 새로운 장소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푸른 부분이 이제 사실 지도에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바다라고 표시된 땅이고 이제 요 부분 중에서 여기가 이제 공유하는 공간이고 요 그 오렌지색은 이제 세미 프라이빗한 저희가 이제 그 호텔 부지지만 오픈해 준 공간이고 이 부지도 사실은 호텔 땅이에요. 그 건축주의 땅인데 저희가 이곳을 공원의 일부 포함시켜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지금 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에 큰 이터널 전이라는 그 책방 한 2,000평 정도 되는 이제 그 공공 책방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저희가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케이리 스피츠라는 조경 건축가가 했고요. 이게 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어지는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사실 이 프로젝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지금 아난티랑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제 그 부산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약간 나가면 굉장히 내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사실 가서 그냥 콜라 한 잔도 먹을 수 있고 거기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멋진 음식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자는 게 이제 건축주와 저희들이 했던 생각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공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눕히면서 그 발코니에 모든 발코니에 이렇게 빛이 들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외 수영장들이 다 있는 이런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섹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섹션 스터디. 저는 이제 섹션 그릴 때 섹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섹션이 갖는 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앱스트랙하면서 단순화된 섹션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섹션을 보면 이제 이 바다와 뒤에 있는 그 언덕과 우리 건물이 맺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이 건물로 인해서 이 언덕과 여기에 생기는 이 공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뒷공간이 아니고 자동차가 들어오는 공간이고 이 건물이 이 바다와 맺는 관계에서 앞에 있는 이 포디움이 이 바다의 여기 산책길에서 건물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인간적인 관계를 준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이제 섹션을 만들었었고요. 이쪽은 이제 호텔 쪽 그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공간과 그 공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에 이제 그 온천이 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뭐 온천탕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호텔 로비를 맨 꼭대기층으로 올리면서 이 호텔 로비와 2층 전체가 퍼블릭한테 오픈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뭐 사진도 찍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공원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주말 가면 여기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저희가 사실은 anticipate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이 오셔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 타운 그러니까 샵들이 있고 이쪽에 그 이터널 저니가 있는 곳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공원이랑 오느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성이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 땅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이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답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어떤 분들은 뭐 텐트 쳐놓고 그 노숙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생김으로 해서 저희 그 건축물이 생김으로 해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장소성을 어떤 곳에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DP를 보면서 DDP의 제일 성공적인 것은 지하철과 연결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 많은 것들이 이 DDP가 생겨나면서 그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거는 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우리 건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선이 연결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와 연결되고 또 그 프라이빗한 거와 퍼블릭한 거의 접점이 어디냐, 그 관계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되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죠. 이제 다 지어졌고 여기가 이제 사실 그 타운 쪽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포디움이 앞에 이제 있어서 건축물을 뒤로 밀면서 이 바다와의 관계에서 이제 낮은 건축물이 있는 이렇게 지금 이제 뭐 건물이 지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디테일 면에서 이제 저희가 끝까지 이런 어떤 뒤에 그 복도의 그 디테일이라든지 옆면에 저희가 이제 그 돌 디테일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건축적인 생명력을 갖는 그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와 그 건축물 자체가 존엄성을 가진다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개개인이 존엄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갑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다 존엄성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건물 자체도 건물 자체가 존엄성을 갖는 그 디그니티를 갖는 건물,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은 어떤 처음에 어떤 외관의 그 모습과 디테일과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그런 생명력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45도로 45도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각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누인 이유가 이 발코니가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에 이제 햇볕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햇볕이 드는 수영장을 원했고 사실 이제 공사비도 증가되고 공사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사였어요. 사실 처음에 건설사들이 이거 똑바로 피면 안 되잖아. 첫 마디가 전부 다 오는 건설사마다 이걸 건물 이렇게 눕혀서 짓는 거 너무 근데도 이제 건축주도 그렇고 저희를 끝까지 서포트해 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건물을 누임으로써 발생하는 화장실이 이제 계속 뒤로 가니까 뭐 그 PS라 그러죠. 우리가 파이프 덕트, PS 그다음에 뭐 AS 뭐 모든 그 버티컬한 덕트들이 이제 45도 뭐 30도로 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누웠을 때 또 뭐 잘 내려가냐 뭐 이런 것들 계속 검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건축 많은 사람들의 서포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층에 그 이터널 존이라고 1000평 정도 되는 북카페죠.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 여기 사실 이제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그랬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호텔에 비싼 가격을 내고 오는 사람들 또 이제 공유 별장의 멤버들 이제 멤버십도 굉장히 비싼 좀 멤버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 북카페에 오는 일반인들이랑 그 타운에서 어울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분들이 싫어하지 않냐 또는 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갈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갔죠. 부산에 뭐 총 횟수를 따지면 100번이 넘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북카페에 가서 좀 조용히 앉아 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중학생들끼리 온 친구들도 많고 뭐 부자가 아닌 친구들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또 저희가 타운에 이제 그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콜라 하나면 1,000원이잖아요. 그런 거 사서 책 보고 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공간의 힘이다. 그리고 생기고 나서 뭐 호텔에서 이제 뭐 비싼 돈을 내고 잔 분들도 그렇게 큰 컴플레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어떤 룰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에너지를 서로 얻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접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문화라는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루럴리즘이라는 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생각, 다변화된 사고의 차이를 수용하는 거, 그 어떤 접점을 찾는 거,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하나의 중심을 갖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난티랑 협업하면서 3-4개의 중심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뭐 그 회장님이라든지 뭐 거기에 지금 2세 경영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각하면서 서로의 사고를 공유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나를 비움으로써 나를 키운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좀 더 어떻게 비울 수 있냐.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뭐 일상에서 제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건축가들 만나면 굉장히 이제 불만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이나 건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프리빌리지다. 왜냐하면 어려운 직업들 너무 많아요. 그죠? 저도 다니면서 보면 진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제가 진짜 현장을 많이 가다 보면 존경스러워요. 이 추운 날 저 어떻게 하지? 저 일을. 그죠? 건축보다 1000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도 낮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항상 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건축가라든지 디자이너들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는 저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기회가 없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없었다. 그건 굉장한 좀 핑계인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